자, 이런 식으로 스크롤을 하면은 이렇게 바닥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개발한 정들입니다. 오늘도 빡코딩하고 계신가요? 이번 시간에는 스위프트 UI에서 스크롤 옵셋 이벤트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좌는 위와 같은 스폰서분들의 제공으로 보내드립니다. 자, 지금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스크롤을 아래쪽에 내리면 바닥입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이벤트를 띄웠어요. 만약에 리스트로 우리가 구현을 했을 때 바닥에 닿는 거는 제가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거든요. 제가 인피니트 스크롤 하면서 이때는 제가 스윕 그 리스트로 이걸 구현했었어요. 이거랑 비슷한 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리스트로 하는 게 아니라 스크롤 뷰 안에서 처리할 경우도 있잖아요. 그때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만들 때도 인트로스펙트라는 라이브러리 썼었어요. 이번에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먼저 간단한 리스트 프로젝트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일단은 파일 뉴 프로젝트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앱으로 해주시고요. 인터페이스는 스위프트 UI로 해주시고 이름을 오프셋 튜토리얼이라고 할게요. 일단 Alt 커맨드 엔터 누르면 이렇게 미리 보기 창이 열립니다. 프리뷰 프로바이더를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이모지를 제가 가져오는 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에다가 제가 익스텐션으로 컨텐트 뷰를 해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는 보통 이렇게 마킹을 다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헬퍼 메소드라고 해서 이름을 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해당하는 파일에서만 쓸 거기 때문에 파일 프라이빗으로 해서 펑션 그래서 get dummy 이모지라고 하도록 할게요. 저희 아이폰에 있는 이모지들 있잖아요. 그거를 가져올 거예요. 그거를 이제 스트링으로 가져옵니다. 이게 문자열이거든요. 이런 이모지 그 아이콘 있잖아요. 요거를 제가 가져올 거예요. 그래서 dummy 이모지 배열을 하나 만들어 줄게요. 그런 다음에 하나씩 반복하면 될 것 같아요. 0x 1f 61 601 이렇게 되거든요. 레인지 그 범위 설정을 이렇게 제가 하겠습니다. 0x 1f 64f 캐릭터죠. 스트링 유니코드 스칼러 리터럴 스칼러 해당하는 인덱스죠. 인덱스로 없으면 그냥 이렇게 짝대기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이모지를 이제 어펜드 추가를 하겠습니다. 이모지라고 할게요. 자, 그리고 리턴 이모지를 리턴은 반환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옵션 커맨드 슬래시에서 더미 이모지 가져오기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더미 이모지 목록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일단은 제가 일단 스크롤뷰로 얘를 감싸는 거예요. 스크롤뷰로 감싼 다음에 안에는 이제 v스택을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좀 메모리 만약에 사용하시는 게 iOS 14다 그러면은 레이지 v스택이 지원이 되거든요. 레이지 v스택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메모리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콜렉션 뷰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레이지 v스택을 한 다음에 이제 반복을 돌려주는 거예요. 이게 for each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태를 우리가 여기다 넣어야 되겠죠. 여기도 제가 body라고 하고 프로퍼티 이제 스테이트로 데이터 상태를 하나 해줍니다. 그래서 더미 이모지 처음에는 이제 빈 값으로 넣어주는 거예요. 빈 배열로 해주는 거죠. 그런 다음에 더미 이모지만큼 우리는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는 그 for each에서 사용하려고 하면은 얘 자체가 고유한 애라는 거를 알려줘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근데 스트링은 얘가 고유하다는 걸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아이디를 셀프로 해주는 겁니다. 키패스로.
이걸 하기 싫다 그러시면 만약에 스트럭트를 따로 만드셔가지고 거기다가 아이덴티파이어블 프로토콜을 적용을 시키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onImoji라고 할게요. 그래서 onImoji가 이렇게 클로저로 들어오게 되죠. 그러면서 이렇게 텍스트를 대충 쓰면 될 것 같아요. onImoji. 얘가 이제 글자이기 때문에 폰트로 설정하면 되거든요. 폰트 그냥 대충 라지 타이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 자체를 프레임을 제가 맥스랭스를 해서 맥스위스죠. 인피니티로 일단 최대한 채우겠습니다. 인피니티.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는 이제 라운디드 렉탱글로 하고요. 여기다가 이제 코너 레디어스를 살짝 줄게요. 그리고 이 색은 그냥 노란색으로 하겠습니다. 옐로우. 그리고 패딩을 살짝 줄게요. 패딩을 저는 아래쪽이랑 그 가로 호리젠탈에 동일하게 수치를 줄 거예요. 그럴 때는 이렇게 배열로 하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엣지들을 스페이스 엣지들을 이렇게 배열로 넣으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아래쪽이랑 이 해당하는 거에 아래쪽이랑 좌우죠. 호리젠탈에 10씩 패딩을 주겠다 이 뜻입니다. 간격을 주겠다 이 뜻이에요. 이렇게 하고 한번 이 지금 스크롤 뷰죠 여기가. 그럼 스크롤 뷰가 이제 생성이 떴을 때 어피어가 됐을 때 get 더미 이모지를 제가 넣어서 셀프 더미 이모지가 이겁니다 라고 해서 get 더미 이모지를 할게요. 이렇게 하고 한번 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렇게 나오게 된 거 볼 수가 있어요. 그쵸? 이거를 조금 높이만 좀 변경할까요? 프레임을 하이트를 제가 100 정도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런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된 거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문제는 우리가 이 스크롤에 대한 이벤트, 스크롤이 변경되는 거를 아는 방법인데요. 크게 두 가지 정도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스크롤 뷰 헬퍼라는 애를 만들어서 처리하는 겁니다. 그거는 제가 인트로스펙트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거예요. 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구글에다가 iOS 인트로스펙트 kit이라고 입력을 하세요. 그러면은 GitHub에 하나 나올 겁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얘가 뭐냐면 결국 우리가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스위프트 UI는 UIKit 기반에서 만들어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UIKit을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지금 스위프트 UI로 개발하고 있지만 스위프트 UI에서 우리가 리스트를 하고 스크롤뷰를 하고 있는 것들은 다 UIKit 아래에 깔려 있다고 보시면 돼요. UIKit이. 그러면 인트로스펙트 얘는 뭐냐?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 얘는 뭐냐면 underlying UIKit, 앱킷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스위프트 UI에서 UIKit에 사용되어 있는 UIKit을 가져온다고 보시면 돼요. 스위프트 UI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제공해 주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스크롤 뷰, UI 스크롤 뷰를 가져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인트로스펙트 스크롤 뷰를 통해서 우리는 이 현재 스크롤 뷰가 가지고 있는 UI 스크롤 뷰를 가져올 예정입니다. 일단 설치를 해야겠죠. SPM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위프트 패키지 매니저. 이거를 복사를 하시고요. 요거 누르신 다음에 이 프로젝트 누르세요. 그런 다음 패키지 디펜던시 누릅니다. 여기 더하기를 누르시고 여기에 붙여 넣으세요. 그리고 여기 하나 뜰 거예요. 이렇게 검색하시면 스위프트 UI 인트로스펙트를 애드 패키지를 누릅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애드 패키지를 누르세요. 그러면 얘가 설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얘를 사용할 건데요. 먼저 이제 사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기 위에다가 import introspect라고 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이제 얘가 지금 스크롤 뷰잖아요. 여기에서 우리는 가져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introspect 보시면은 스크롤 뷰가 있어요. 스위프트 UI에서 UI 스크롤 뷰를 찾습니다 라고 돼 있죠. 자, 이걸 누르세요. 그러면 커스터마이즈 되면서 UI 스크롤 뷰가 클로저로 들어오게 됩니다. 일단 엔터를 눌러서 그러면 이 UI 스크롤 뷰를 우리는 사용할 거예요. 이름을 제가 소문자로 이렇게
UI 스크롤 뷰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쓰냐?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UI킷에서 기존의 UI킷에서 스크롤 이벤트를 감지하는 방법은 델리겟 이벤트로 우리는 감지할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크롤 뷰 헬퍼라는 그 뷰 모델의 개념의 거를 우리는 만들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우스 우클릭해서 뉴 파일 한 다음에 스위프트 파일 해주시고 스크롤 뷰 헬퍼라고 제가 하나 만들게요. 클래스를. 자, 여기서 진행을 하면 됩니다. 이거는 우리는 UI킷에서 있는 거를 가져올 거기 때문에 임포트 UI킷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저는 콤바인으로 이벤트를 받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콤바인 해주십니다. 네, 클래스 해서 스크롤 뷰 헬퍼라는 얘를 만드는 거예요. 이제 얘를 통해서 우리는 이벤트를 가져올 수 있거든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만약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UI 스크롤 뷰 델리겟 있죠. 이거를 임플리멘트를 해서 UI 스크롤 뷰에 대한 이벤트를 얘가 받게끔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얘 지금 보시면은 cannot conform 하면서 이제 NS 오브젝트 프로토콜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다가 NS 오브젝트도 임플리멘트를 합니다. 그리고 observable 오브젝트도 해줍니다. 왜냐하면 이제 얘가 이제 뷰 모델식으로 뷰 모델로 스크롤 이벤트에 대한 그거를 감지를 할 거거든요. 이름을 이제 스크롤 뷰 헬퍼 말고 스크롤 뷰 모델 이렇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저 그냥 헬퍼로 할게요. 그리고 얘가 지금 observable 오브젝트 감지가 되게끔 하는 클래스이기 때문에 published로 이제 바텀 밸류라고 제가 하나 만들게요. 그래서 이런 퍼블리셔를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지금 UI 스크롤 뷰 델리겟을 준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스크롤 보시면 이제 UI 스크롤 기존의 UI킷에서 사용됐던 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엔드 드래깅, 윌 비긴, 줌밍 뭐 여러 가지 있죠. 여기서 우리가 필요한 거는 결국에 그 드래그 스크롤 뷰를 드래그 했을 때 그거를 알면 되거든요. 그러면 스크롤 뷰 디드 스크롤로 이벤트를 받으면 됩니다. 프린트를 해서 이제 스크롤 뷰 헬퍼에 스크롤 뷰 디드 스크롤이 호출이 되었다 일단 이렇게 할게요. 그런 다음에 지금 보시면 스크롤이 UI 스크롤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여기에 우리가 컨텐트 오프셋 Y축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컨텐트 오프셋 Y 그러면은 Y쪽이 그러니까 세로가 얼마나 옵셋이 있냐 간격이 있냐 그걸 뜻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한번 찍어 볼게요. 자, 우리는 여기를 통해서 이벤트를 알 수 있을 거예요. 일단 이렇게 세팅을 하고 이제 여기는 스크롤 뷰 헬퍼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지금 스크롤 뷰 헬퍼 자체가 지금 옵저버블 오브젝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스테이트 오브젝트나 옵저브드 오브젝트로 쓰면 됩니다. 스테이트 오브젝트를 쓰시는 게 좋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iOS 14이시면은 14 이상으로 작업을 하시면 스테이트 오브젝트를 하시면 됩니다. 그게 더 좋아요. 스테이트 오브젝트는 한번 이제 얘가 생성이 되고 이 지금 스위프트 UI의 뷰 라이프 사이클이랑 별개로 가져가는 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스테이트 오브젝트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바에서 스크롤 뷰 헬퍼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스크롤 뷰 헬퍼다. 그 다음에 여기서 생성자를 이렇게 만들어서 지금 얘는 이제 스테이트랑 같은 애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언더바 하시고 스크롤 뷰 헬퍼를 해주세요. 그러면은 스테이트 오브젝트로 이제 접근이 됩니다. 그래서 얘가 스테이트 오브젝트 생성자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랩트 밸류로 여기에서 스크롤
뷰 헬퍼를 이렇게 넣어주시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스크롤 뷰 헬퍼가 이벤트를 받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름을 이제 UI 스크롤의 델리겟을, 그쵸? 그럼 UI 스크롤의 델리겟이니까 지금 현재 해당하는 스크롤 뷰의 이벤트를 받을 수 있겠죠. 이거를 어디로 하느냐? 이 델리겟 이벤트를 받을 수 있는 애는 만약에 UI킷이면은 셀프로 해서 뷰 컨트롤러가 받으면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그거를 받는 거를 세팅한 게 스크롤 뷰 헬퍼죠. 그렇기 때문에 스크롤 뷰 헬퍼로 해주시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인트로 정리하자면 스위프트 UI의 스크롤 뷰의 인트로스펙트를 통해서 여기에 아래에 깔려 있는 UI 스크롤을 가져와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 해당하는 이벤트들을 델리겟을 연결시켜 주는 겁니다. 어디에? 스크롤 뷰 헬퍼라는 우리가 만든 이 헬퍼 클래스에다가 연결시켜 주는 거죠. 그리고 얘가 지금 UI 스크롤 뷰 델리겟을 세팅했기 때문에 여기에 이벤트가 타게 될 거예요. 한번 이렇게 해서 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로그가 찍혀야 됩니다. 스크롤 할 때마다. 자, 그럼 우리가 스크롤 하게 되면 어떻죠? 이렇게 이벤트가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쵸? 이렇게 해서 현재 오프셋 정도를 우리가 이렇게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만약에 얘가 이 현재 스크롤이 바닥인지를 알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한번 세팅해 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스크롤 뷰에 안에 보면은 컨텐트 사이즈가 있어요. 스크롤 뷰 안에 있는 컨텐트 사이즈에 높이랑 스크롤 뷰가 가지고 있는 컨텐트 옵셋의 Y쪽이죠. 세로 여기다가 또 빼기를 해서 스크롤 뷰의 프레임의 하이트를 뺍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뭐보다 작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제가 여기다가 스트레시 홀드라고 이제 한계점을 잡도록 할게요. CG 플롯에서 이게 한 0이다. 그러면 이거보다 0보다 작으면 요 수치가, 그죠? 스트레시 홀드보다 작으면 바닥이라고 보시면 돼요. 스크롤 뷰가. 그래서 셀프 이때 바닥이니까 이 값을 넣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셀프 is bottom value가 이거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쵸? 이게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좀 이런 식으로 만약에 여러분 하는 게 너무 길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이럴 때는 파일 프라이빗 펑션에서 is bottom 스크롤 bottom이라는 이렇게 헬퍼 메소드를 또 만드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는 게 리팩토링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리턴 이렇게 하시는 거죠. 리턴 하고 여기다가 이제 스트레시 홀드를 쓰셔도 되고요. 이제 스크롤 바텀 해서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것도 그냥 빼고 그냥 이렇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얘가 이제 바텀이 되면 요로 이렇게 들어오겠죠. 그럼 이 스크롤 요거도 넣어줘야 되겠네요. 스크롤. 이제 스크롤 바텀, 스크롤 뷰는 스크롤 뷰다. 이름 또 쓰는 게 싫으시면 이렇게 언더바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스크롤이 되면 여기에 이제 값이 들어오겠죠. 값이 들어와서 is bottom value가 찍히게 될 거예요. 한번 프린트도 한번 찍어 볼까요? 이렇게 프린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false가 돼 있죠. 그러면서 false가 계속 뜨죠. 그러면서 아래쪽으로 쭉 내려볼게요.
자, 그러면 어떻죠? 지금 true가 이렇게 뜨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프셋이 완전히 이제 스크롤이 꽉 찼을 때 지금 보시면 이렇게 될 때 얘가 지금 true가 찍히는 거거든요. 바텀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제 스트레스홀드를 만든 이유는 이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바닥으로 완전히 닿았을 때 처리하는 방법도 있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페이지네이션, 페이징 처리를 하시거나 그럴 때 뭐 한 요 정도 왔을 때 뭔가 바닥이라는 거를 알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걸 넣은 거거든요. 조금 여유 값을 준 거죠, 제가 여기다가. 그럴 때는 이렇게 생성자를 만드셔가지고 이렇게 넣으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러면 스트레스홀드가 CG 플로트인데 난 이거를 뭐 기본 값을 0으로 넣겠다 이렇게 세팅하실 수도 있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홀드가 이렇게 매개 변수로 들어온 스트레스홀드다 이렇게 세팅을 하실 수도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컨텐트 뷰에서 사용할 때 저희가 여기서 스크롤 뷰 헬퍼에서 스트레스홀드 값을 넣는 거예요. 자, 이름을 잘 바꿀게요. 여기다 언더바 안 하고 이렇게 해서 스트레스홀드를 한 200으로 주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런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한 이쯤 왔을 때 지금 이거 보이시죠? 요거 이 스크롤 바가 한 요 정도 왔을 때 지금 true가 찍히는 거예요. 다 안 됐을 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스크롤을 처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이제 두 번째 방법이 있는데 그것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만약에 첫 번째 방법에 보면 true가 계속 찍히잖아요. 이거를 없애고 싶다 그러시면 혹시 제 그 레이지 영상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얘는 지금 콤바인에서 퍼블리시드 프로퍼티란 말이에요. 얘가 이제 값이 계속 바뀌는 거기 때문에 얘가 계속 찍히는 거란 말이에요, 결국에. 근데 우리는 이런 거를 중간에 연산자를 넣어서 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같은 값이 나오면은 이벤트를 전달하지 않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레이지 바에서 이즈 바텀이라고 제가 하나 만들게요. 그리고 any publisher로 합니다. 그래서 보내는 값이 불값이고 에러는 없다, never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지금 published is bottom value에 접근할 때는 이렇게 달러 사인을 하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is bottom value에 remove duplicate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퍼블리셔가 들어올 때 같은 엘리멘트, 같은 요소가 들어오게 될 때 중복되는 걸 없앤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같은 녀석은 흘려보내지 않는 뜻입니다. 그래서 erase to any publisher를 통해서 이제 any publisher로 만들게 된 거죠. 그럼 우리는 이즈 바텀만 이벤트를 받으면 돼요. 이걸 어떻게 받냐? 일단은 이쪽에서 스크롤 뷰에서 한번 처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인트로스펙트 스크롤 뷰까지 됐으니까 이제 여기서 onReceive를 통해서 우리는 퍼블리셔 이벤트를 받는 거예요. 셀프 스크롤 뷰 헬퍼가 가지고 있는 is 바텀이죠. is 바텀 이벤트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is 바텀이냐? 그래서 이렇게 처리하면 될 것 같아요. 프린트해서 스크롤 뷰 헬퍼의 is 바텀이냐? 이거를 이렇게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만 한번 찍어 볼게요. 필터에다가 넣으신 다음에 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죠? 지금 일단 false가 떴어요. 바텀이 아니라고. 스크롤 하지만 어떻죠? 이벤트는 안 들어오죠, 여기서는. 그쵸? 하지만 여기선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쵸? 다시 컨텐트. 그쵸? 그리고 아래쪽에 이제 바텀에 닿았을 때 이제 true가 한번 찍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안 찍혀요. 그쵸? 같은 녀석이면은 이벤트가 안 들어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remove duplicate를 통해서 이렇게 액션을 한 번만 처리할 수가 있어요. 여러 같은 액션이 계속 들어올 때 중복되는 애들을 필터링 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방법이었고요. 이제 두 번째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두 번째 방법은 이제 preference 키라는 스위프트 UI에서
스위프트 UI가 가지고 있는 애를 사용할 건데요. 일단 이쪽에 열어서 커맨드 N 눌러가지고 스위프트 파일 일단 하나 해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름을 스크롤 뷰 옵셋 프레퍼런스 키라고 이렇게 이름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위에 올려주시고요. 요거 임포트 스위프트 UI를 해주십니다. 얘는 이제 스트럭트로 관리가 돼요. 그래서 똑같이 이름을 쓸게요. 복사해서 여기다 넣고 이제 프레퍼런스라는 게 있어요. 프레퍼런스 키. 요거 더블 클릭해서 한번 가볼까요? 커맨드 N 눌러서 show keycap 가겠습니다. 이 프레퍼런스 키 프로토콜은 뭐냐면 자식 뷰 있죠. 자식 뷰에서 부모 뷰한테 이벤트를 전달할 수가 있어요. 그 뜻이에요, 얘가. 그래서 이 특정한 키를 통해서 내가 이제 뭔가 변경되었다라는 거를 알려줄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프레퍼런스 키 자체가 준수하는 프로토콜을 가시면 요걸 한번 점프 투 데피니션 해볼게요. 자, 여기거든요. 여기. 얘가 가지고 있는 기본 값이 있어요. 기본 값이 있는데 이게 변경되었다라는 거를 reduce라는 애를 통해서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reduce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static bar에서 디폴트 밸류가 일단 있어야 됩니다. 이거를 저는 값을 cg 플로트로 하는 거예요. 그 오프셋을 우리는 가져올 거예요. 스크롤 뷰에 대한 오프셋. 그리고 static function reduce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거를 다음 값으로 바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현재 있는 값을 새로운 값으로 변경시킨다 이렇게 클로저로 나오게 되는 거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스크롤 뷰 오프셋이라는 특정 이름을 우리가 키를 정하는 거예요. 스크롤 뷰 옵셋 프레퍼런스 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거를 어떻게 쓰시면 되냐면 여기에 대한 설명은 제가 이 유튜브를 많이 참고했어요. 여기 보시면 이분 영상이 있거든요. Swift UI Thinking 이분 영상 제가 많이 참고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배우고 싶으신 분은 이분 거를 통해서 보시는 것도 도움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쓰시면 되냐면 컨텐트 뷰로 다시 갈게요. 가서 근데 이거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가야 돼요. 지금 우리는 스크롤 뷰가 가지고 있는 인트로스펙트를 통해서 델리게이트 이벤트를 가져와서 받았잖아요.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아까 같은 경우에는 스크롤 뷰의 레벨에서 이렇게 클로저로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근데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는 이 안에서 해야 돼요. 스크롤 뷰 안에서 특정 뷰의 오프셋이 얼마나 남았는지에 따라서 우리는 이거를 처리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여기다가 렉탱글을 하나 만들게요. 아이고. 렉탱글 필에서 제가 컬러는 블루로 하나 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레임 하이트는 100을 줄게요. 렉탱글이기 때문에 가로는 안 해도 되겠죠. 꽉 찰 테니까요. 어차피. 그래서 어떻게 보시면 백그라운드로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백그라운드에서 여기서 지오메트리 리더를 사용합니다. 그런 다음에 지오메트리 리더 자체가 안에 이제 프록시가 같이 들어오죠. 프록시 텍스트로 하겠습니다. 얘 지금 지오메트리 리더에서 얘 프레퍼런스 키랑 요게 있죠. 프레퍼런스 키로 어떤 키로 너는 뭐를 설정할 거냐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게 스크롤 뷰 오프셋 프레퍼런스 키잖아요. 이 키로 우리는 값을 설정하겠습니다 하는 거죠. 그 값이 뭐냐? 지금 지오메트리 프록시로 들어오는 프레임의 스코프는 이제 글로벌로 잡고 이제 최소 y를 넣는 겁니다. 그러면은 오프셋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얘가 지금 이 현재 텍스트가 가지고 있는 오프셋이 나와요. 그쵸? 어차피 백그라운드 빈 값이기 때문에 즉 여기에 대한 오프셋이겠죠. 그래서 이 렉탱글이랑
이 스크롤 뷰 있죠. 스크롤 뷰 사이에 옵셋이 나오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여기서 on preference key preference change를 우리는 키랑 펄펌을 우리가 가져올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키냐면 그 키가 바로 스크롤 뷰 옵셋 프레퍼런스 키고, 들어오는 값이 여기에 지금 가져온, 여기서 보내고 있는, 그쵸? 여기서 값을 설정한 옵셋이겠죠. 그래서 옵셋이 들어오게 됩니다. 자, 들어오게 됩니다. 이거를 한번 찍어 볼게요. 이렇게 프린트. 컨텐트 뷰에 업데이티드 옵셋, 이렇게 해서 런을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요거만 제가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터에 넣고 한번 볼게요. 자, 그럼 어떻죠? 벌써 요게 지금 찍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맨 아래쪽에 보면은 이 파란색 렉탱글이 있을 거예요. 쭉 내려볼게요. 지금 계속 옵셋이 들어오는 거 보이죠? 그러면서 어떻죠? 점점 줄어들죠. 그러니까 옵셋, 스크롤 뷰와 이 렉탱글의 사이에 요 간격이 계속 줄어드는 거예요. 자, 그럼 언제가 바닥이죠? 보면은 끝났을 때, 거의 요때가 바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이렇게 수치로만 우리는 알기 때문에 얘가 정확하게 바닥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거를 제가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이 계산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결국에 지금 들어오는 업데이티드 옵셋 있죠. 요거랑 요게 현재 이 우리가 보고 있는 스크린의 메인의 바운즈의 스크린의 크기죠. 높이보다 얘가 작으면 바닥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뭐 이즈 바텀 해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하고 프린트 이즈 바텀 한번 이렇게 찍어 보겠습니다. 하고 런 해볼게요. 그리고 요 이즈 바텀을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자, 원래는 일단 true가 떴죠. 왜냐면 얘가 렌더링 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러면서 false죠. 그러면서 계속 false예요 지금. 그런데 쭉쭉 내립니다. 내려서 자, 어떻죠? 이때 이제 true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쵸? true. 자, 근데 문제가 뭐냐, 얘가 지금 true가 됐는데 아까랑은 다르게 먼저 탔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얘가 지금 이 높이가 있기 때문에, 얘 높이가 지금 100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프레임의 높이만큼 세팅을 하면 아마 동일한 결과가 나올 거예요. 업데이트 옵셋에서 100을 뺀 다음에 뺀 게 얘보다 작냐, 이렇게 세팅해 볼게요. 아, 그쵸. 이거 더해야 되겠죠. 요거랑 더한 값이 이 높이를 더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쭉 내려서 지금 다시 보시면 false인데 요때 이제 true가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true가 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사용하면 좀 불편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익스텐션으로 떼는 거예요. 결국에 얘 자체가 뷰이거든요. 얘 자체가 뷰이기 때문에 이제 익스텐션으로 빼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일단은 제가 잘라내요. 잘라낸 다음에 프레퍼런스 키 아래쪽에다 갈게요. 그런 다음에 익스텐션 뷰를 해줍니다. 그리고 메소드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펑션 is scroll view 바텀이냐, 하고 이제 스트레시 홀드를 일단 넣어줍니다. 기본 값은 그냥 0으로 하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액션을 클로저로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이제 이스케이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스케이핑을 달아주시고요. 그리고 이즈 바텀이다. 얘를 이제 불로
밖으로 내보내 주는 겁니다. 이 클로저가 이제 매개 변수로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최종적으로 얘는 이제 뷰이기 때문에 여기서 뷰를 반환합니다. 썸뷰. 그리고 아까 이제 복사했던 거를 붙여요. 그런 다음에 앞에다 셀프를 붙여줍니다. 왜냐면 얘 자체가 지금 뷰에 대한 익스텐션이기 때문에 셀프가 뷰인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언더바 넣어줘야 되네요. 이렇게. 그쵸. 그리고 여기서는 제가 오프셋이랑 마이너스 자 플러스 이제 스래시 홀드를 넣어주겠습니다. 이렇게 넣어주고 얘가 바텀이 됐을 때를 리턴을 해줘야 되니까 이즈 바텀을 이렇게 액션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이즈 바텀. 그리고 Alt 커멘트 이렇게 슬래시 눌러서 이렇게 주석을 좀 달아주겠습니다. 스크롤 뷰 바텀 여부라고 할게요. 스레시홀드 여유 수치라고 할게요. 여유 수치하고 액션 바텀 여부 액션이죠. 그럼 이즈 스크롤 뷰 바텀을 우리는 쓰면 되는 거예요. 얘를 어떻게 쓰느냐? 얘를 이제 컨텐트 뷰 쪽에 와서 얘에다가 이렇게 붙여주는 거죠. 이즈 스크롤 뷰 바텀 하면 어떻죠? 이제 스레시홀드랑 액션을 우리가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액션만 넣어볼까요? 바텀에서 스레시홀드를 난 0으로 하겠다 할 수도 있고, 그런 다음에 여기서 이제 액션으로 이즈 바텀인지가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아까 아래쪽에 썼던 것처럼 동일하게 하시면 됩니다. 이제 스크롤 뷰 바텀. 얘는 프레퍼런스 키죠. 이렇게 해서 한번 제가 찍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동시에 넣어서 같이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 테스트하기 전에 스크롤 뷰 헬퍼에 아까 리무브 했던 거 있죠. 이걸 일단 잠시 풀게요. 스크롤 뷰 헬퍼에서 요거 리무브 두플리케이트 했던 거 잠깐 풀고 진행할게요. 이렇게. 그래, 이벤트를 동시에 잘 가져오는지 테스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false가 둘 다 떴어요. 그쵸? 그리고 쭉 내려봅니다. 다 false죠? 둘 다 false다가 이제 아래쪽이 어떻죠? 거의 동시에 내려오는데 이제 먼저 스크롤 뷰 헬퍼 먼저 true가 떠버렸네요. 근데 거의 뭐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true가 되면서 이제 바닥이 됐다라는 거를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아마 이제 threshold 때문에 그런데 요거를 이제 100으로 넣어줘야 될까요? 이런 식의 이제 threshold를 조절하시면서 이벤트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벤트를 스크롤 뷰에 대한 이벤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정리하자면 스크롤 뷰 이벤트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이제 거의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먼저 스크롤 뷰 안에서 스위프트 UI에서 사용하는 스크롤 뷰에서 UI킷의 UI 스크롤 뷰를 인트로스펙트라는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가져옵니다. 그래서 델리겟 이벤트를 스크롤 헬퍼라는 애를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가져오게 되죠. 그리고 여기서 제가 스레시홀드를 200을 넣었군요. 이렇게 해서 200을 넣는다고 하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하고, 아니면은 그래서 만약 기존의 UIkit에서 사용하던 델리겟을 통해서 이벤트를 받으려면 이렇게 스크롤 뷰 헬퍼를 쓰시면 되고요. 그때 유의할 점은 이 스크롤 뷰에 대한 레벨에서 이렇게 이벤트를 받아야 된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말고 나는 프레퍼런스 키를 활용해서 이렇게 특정 뷰의 그 스크롤 뷰 안에 있는 녀석의 뷰에 대한 오프셋을 통해서 나는 계산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넣으시면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요건 제가 블루로 해놨기 때문에
아래쪽에 이제 페이징 처리 같은 거 하실 때 이렇게 파란색이잖아요. 이거를 색깔만 이제 바꿔주시면 되는 거죠. 컬러를 블루 말고 뭐 클리어나 이런 거를 통해서 하시면은 이벤트 처리가 편하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해도 자, 동일하게 이렇게 이벤트를 받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쵸, 이렇게. 스레시홀드 200은 안 되겠네요. 스레시홀드는. 그리고 이지 스크롤 뷰 바텀에 이 스레시홀드를 더하기 말고 제가 빼기로 하겠습니다. 빼기. 빼기로 하고 다시 볼게요. 자, 그러면 거의 이제 동일하게 거의 비슷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여기는 이제 아마 일단 100만큼을 빼야 되는 것 같아요. 빼야 이제 되겠네요. 보니까 이렇게 이제 조절하시면서 같이 이벤트 보시면 됩니다. 이제 거의 동일하게 됐네요. 똑같이 이벤트를 받는 거 보이죠? 이렇게 동일하게 트루가 살짝 다른데 동일하게 트루가 들어오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얘는 결국에 이제 이 하이트랑 얘랑 같이 들어가야겠네요. 예. 이렇게 해서 이벤트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는 델리겟 이벤트를 받고 싶다 그러면 스크롤 뷰 헬퍼를 사용해서 하시면 되고 나는 아니면 프레퍼런스 키로 활용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스크롤 뷰 옵셋 이벤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았고요. 지금까지 들으신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에 정대리는 조금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